향수, 퍼퓸에 관련돼서 불교 사상의 중류의 존재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향수는 사실상 불교 텍스트의 중류를 연상케 하는 영화입니다. 중류란 뭔지 여러분 잘 아시나요? 중류는 죽는 곳에서 태어나는 것을 중류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죠. 일반 대중들은 이 존재를 귀신이라고 일컬으며 제사를 지내는데, 이들을 위해서 향기 나는 음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죽은 뒤에 치르는 49제가 바로 중류 존재를 위한 것이죠. 초기 아함경과 아비다르마에서는 중류를 윤회의 사이클 안에 넣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 향수, 퍼퓸은 2006년도의 영화인데 중류와 상당히 닮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닮았느냐 하면요, 향기를 맡는다는 면에서 닮아 있습니다. 아비다르마 구사론에 의하면 중류의 특징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데, 장애함이 없어서 금강 따위로 막지 못하기 때문에 뜨거운 불 쇳덩어리를 쪼개어 보니 그 속에 벌레가 있다라는 문구로 중류의 위력을 표현합니다. 중류의 존재는 아주 미세하고 거칠지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미세함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향기뿐이다. 그래서 간다르바라고 명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사론 제9품 분별세품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고대 인도 신화에서 간다르바는 악기를 연주하고 향기만을 추구하는 향신, 후향, 심향, 식향이라고도 불립니다. 향기를 취하는 그 신화적인 존재가 불교에서는 윤회의 중간 존재자로 자리매김합니다. 영화 향수에서는 천재적인 후각 기능 보유자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중류의 존재가 향기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지를 감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영화 향수에서 주인공은 그루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아주 저 멀리 있는 돌, 바람, 물속의 개구리 알, 그 다음에 상자 속에 갇혀있는 벌레, 또는 이름 없는 들풀까지 장애물들이 아무리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게 그 존재를 냄새 맡을 수 있습니다. 영화 향수와 중류에서의 간다르바, 향기를 좋아하는 그 존재는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다는 점에서 닮아 있기도 하고, 세상을 향기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도 닮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세계에 존재하고 삶의 세계로 옮겨가기를 갈망하는 중류라는 존재는 미묘한 향기의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욕망은 삶에서도 작동하지만 사후세계에도 작동하고 있어요. 사후세계 속의 중류 존재는 그 향기, 냄새에 따라서 이리저리 요동치고 있습니다. 향기가 갖는 존재감을 영화 퍼퓸에서, 향수에서 우리는 중류의 존재를 비중 있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영화 퍼퓸 향수는 주인공 그루누이가 사물의 향기를 맡아서 존재를 파악하는데 중류와 같은 강력함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시각이나 청각이 아니라 후각 기관이 주는 무게감은 굉장히 크죠. 미술이나 음악이 주요한 그 예술적 장르에서 이제까지 인류 역사에 기여한 바가 크다면, 향기가 가진, 그 냄새가 가진 매력은 특별한 개별성으로서 고도의 주관성을 함유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각과 청각은 오류를 범할 수 있지만 채취, 냄새는 그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오류가 불가능하다가 보일 수 있습니다. 향기를 풍긴다는 것은 그 자체로 충동적이게 하고 격정적이게 합니다. 천부적인 후각을 소유한 주인공 그루누이는 중류의 존재처럼 향기에 탐닉하죠. 이 영화는 18세기 프랑스의 음습하고 향기 나는 생선 가게에서 태어난 주인공을 시작으로 합니다. 주인공을 낳은 어머니는 생선 가게에서 그 생선을 썰다가 그를 낳게 되죠. 그래서 생선 내장 속에다 그를 이렇게 던져서 내버려 두고 있고, 주인공은 그
아이는 고약한 비린내로 인해서 힘차게 울부짖어서 자신의 존재를 알려서 자신이 그냥 생선과 같이 음 이렇게 버려지는 존재가 아니라 존재를 알려서 자신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죠. 아이가 우니까 사람들이 '어디서 아이가 울지?' 이렇게 이제 두리번거리다가 생선 내장이 있는 그곳에서 아이를 발견해서 그 어머니를 질타하고 그 아이를 구해내는 거죠. 대신에 그의 어머니는 혹독한 대가를 받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존재가 자신만의 그 체취를 가졌음을 알았고 그 체취를 모두 맡아서 그 냄새뿐만 아니라 내재된 성향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 냄새 속에 채취 속에는 그 존재의 성향, 이물됨, 모습까지 알아챌 수 있는 능력을 그루노이가 가졌던 거죠. 향수 가게 앞에서 그를 이끌었던 강한 냄새는 매혹적인 여인의 채취였습니다. 그를 사로잡은 채취는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으로서 실수로 그녀를 죽였지만 그는 여인의 향기를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을 강력하게 누리게 되죠. 조향사에 보내지기 전까지 그는 노예처럼 학대를 받았습니다. 학대를 받은 두목은 죽음을 당했고요. 그 다음에 그 조향사를 찾아가서 향기를 담아두는 법을 배우려고 했지만 도리어 그가 알고 있는 향수 제조법을 조향사에게 반대로 전수해주게 되었죠. 원하는 향기를 얻기 위해서 향수의 낙원인 그라스로 그가 향하게 됩니다. 조향사는 그루누이가 떠나는 날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교묘하게도 이 영화에서는 그와 친밀해지지만 그를 저버리고 그를 외면한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과 향기를 쫓는 주인공은 계속해서 교차적으로 이 영화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중률한 존재가 죽음의 상태에 있는 존재와 같은 것처럼 여기서도 이 영화에서도 그루노이를 저버리거나 떠나보낸 사람은 그 즉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루누이라는 주인공은 모든 냄새를 맡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어떠한 냄새도 풍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향기는 그 존재를 드러내는데 어떠한 냄새도 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고 혼돈 속에 갇히게 되죠. 이러한 냄새의 결여로 사물의 본질은 분별할 수 있으면서도 그 자신, 당사자인 그루노이 자신만은 본질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만 것이죠. 영화 향수는 흐드러지게 핀 라벤더 꽃밭, 마차에 가득한 붉은 장미 잎들이 어떻게 천천히 자신의 영혼에 내밀면서 향수로 태어나는 것을 향기로 태어나는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제조 과정도 보여주고 있죠. 노란 꽃잎을 그러니까 기름종이 위에 덮었다가 천천히 채집하고 그렇게 채집하듯이 매혹적인 여인의 채취를 기름종이 유지를 통해서 천조각에 배어들게 만들어서 향수의 향기로 보관합니다. 우아함과 아름다움을 향기로 담아둘 수 있으면 그것 또한 다른 장르의 예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향수를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이로운 것은 그 향기를 어떻게 가둬두느냐인 것이죠. 이 영화에서 매혹적인 향기를 소유한 여인들은 그루노이의 향수 제조법 공식에 따라 13개의 병 속에 모아집니다. 차례차례 13명의 여인이 그의 향기로 담아두는 대신에 죽게 되는 것이죠. 시민들과 가족들은 나체로 뒹굴고 있는 여인들의 시체에 절규하게 됩니다. 자신만의 향수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위태로운 욕망이 이들의 절규와 굉장히 대비되고 있죠. 오직 창조적인 향수 제조에 몰입하는 그루노이는 독특한 인물로 묘사되지만 혐오스럽거나 부정적이게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향수로 인해서 그를 찬양하고 용서하고 서로 나중에는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젊은 여인들의 채취를 모아서 만든 세상에 하나뿐인 향수의 탄생을 그는 오랫동안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고대했기 때문이죠. 아이러니하게도 그 향수는 그루누이가 처형당할 사형장에서 뿌려지고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그 향수로 인해서 그를 찬양하고 용서하고 서로서로를
사랑하게 합니다. 낯뜨거운 장면들도 여기서 펼쳐지죠. 마지막 이 장면은 예상치 못한 결과이지만 시민들을 만족시킨 그 향기가 어떤지 맡고 싶다면 한번 맡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향기가 끔찍한 사건을 덮어버릴 만큼 위대했다면 우리는 주인공의 욕망에 동성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채취 과정 속에서 살인이 동반되더라도 향수의 향기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복이 적은 이는 나쁜 향기가 나고 복이 많은 사람은 좋은 향기가 난다는 구사론의 문장이 중류 존재를 지칭하는데, 이 이야기는 영화 퍼퓸에서도 드러나는 의미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윤회관 속에서는요, 중류 존재가 그 아주 우월한 향기 탐닉주의에 주목하고 있어서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중유라는 존재는 영화 퍼퓸에서 야릇하게 내재되어 있고, 우리가 영화 퍼퓸을 통해서 중유 존재를 시각적으로 파악할 뿐만 아니라 사후세계의 원리나 구조도 유추 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시각화한 영화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진한 향기를 꼭 맡는 것처럼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유의 존재를 알고 싶다면 영화 퍼퓸을 본다면 어느 정도 가늠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인공 그루노이가 스크린에서 리얼하게 탐하는 그 향기에 대한 욕망이 곧 중유의 욕망입니다. 중유의 존재는 향기를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입니다.